네, 이번에는 우리 그 세대 바닥공사. 바닥공사. 예, 건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공정입니다. 아, 맞죠. 공동주택에서 이제 이 바닥공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최악에 대해서는 살인까지 부르는. 그렇죠. 이게 보니까 바닥공사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골조 공사 이후에 네, 층간소음제가 있고 네. 그 위에 기포 콘크리트 4cm, 그리고 미장 4cm. 이렇게 딱 있는 구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위에 마른 널. 네. 그래서 그럼 120. 일단은 이제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자, 이제 먼저 층간소음제 네. 설치공사인데 이게 층간소음 문제가 이제 우리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고 예. 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많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층간소음제는 이제 좀 사전 품질을 이제 확인을 해야 나중에 뭐 재시공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없죠. 현장에서는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시공사하고 협의 시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스타트를 그냥 무턱대고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나중에 성능 시험을 할 때는 시공해놓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바닥 성능, 차단 성능에 대해서 미리 목업소에 샘플 시공을 해서 성능이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2등급, 4등급을 성능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하는 것이 화재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현장에서는 2등급, 3등급이 나와서 성능을 만족해서 본 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했습니다. 그다음 이게 그 샘플 세대를 빨리 해가지고 그렇죠. 어차피 본 시공 전에 네. 그 성적이 다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되죠.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중량 충격음이나 경량 충격음 시험을 할 수 있는 위치도 밑에 세대가 있어야지 그게 목업소에. 예 가능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자 그럼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한 10년 전에 네. 아파트 공사할 때는 이 층간소음제를 까니까 이게 좀 바닥면이 안 좋아서 그런지 들뜸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 원래 콘크리트 타설의 바탕면에 평탄스는 콘크리트 면은 3m에 7mm가 바닥의 평활도 기준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그 정도의 평활도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공정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몰탈 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충제 깔기 전에 최대한 스크래치를 긁어내서 평활도를 확보한 다음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타카 못 쓰고 이렇게 막 받고 이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죠, 요즘. 완충제 시공한 다음에 그 완충제를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고정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타카를 썼는데 거꾸로 그 부분들이 이제 소음 전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타카는 시공은 안 하고요. 이음부에 태핑 처리를 해서 일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게 완충제는 이게 완전 뜬 구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뜬 구조라는 개념을 머리에 넣다 보면 타카가 쌌을 때 뜬 구조는 아니잖아요. 틈이 생겨야 되는 구조인데 그래야 상부의 소음이 차단돼도 밑에 세대까지 바닥까지 전달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뜬 구조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완충제, 옆에 측면 완충제 5mm 완전 뜬 구조를 만드는 형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뜬 구조라도 이게 중간에 이제 그 틈이 발생하면 나중에 상부의 어떤 뭐 바닥 미장이나 이런 데 어떤 품질에 균열이 간다든가 치마가 생긴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네. 상부의 기포 하중 또 상부 쪽에 40mm 미장 두께의 하중 자중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깔아앉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음 전달 원인이 더 문제화가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잘 이슈하는 뭐 큰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포 그 골조의 평활도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완충제를 깔고 나면 네. 그 위에 이제 기포를 타설하잖아요. 그죠? 기포 타설. 기포 콘크리트. 네. 이 기포 콘크리트는 이제 타설 중에 검측을 하게 되죠. 검측 그때 하죠. 예. 그때 어떤 주안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
바닥에 평활도대로 완충제를 깔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밟아봤을 때 밑에 이게 꿀렁꿀렁 이렇게 그 유격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 밑에 층까지 그 잘 접착이 됐는지 그런 상태를 확인하고 타설 중에는 그 기포 풀 때 우리가 0.5%로 되어 있거든요. 그 0.5%에 대한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그 비중이 기준에는 0.52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0.65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그만큼 시멘트가 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 기포에 대한 압축 강도 28 압축 강도가 있는데 기준은 1.4 이상인데 현장에서는 1.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성 시험을 확인하기 위한 비중하고 플루어 180 이상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그 단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시공 그 작업자들이 이제 작업성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많이 첨가한다든가 이런 네. 상황은 요새 많이 없나요? 아, 그렇게 예전에는 예. 정말 예전에는 물을 과하게 했을 때 식물성을 넣었을 때 배합을 잘못하면은 거품만 많이 일어나갖고 그 다음날 양생생들을 봤을 때 아마 경험도 있을 겁니다. 거의 뭐 거품만 돼 있어서 발자국이 뽀드득뽀득 날 정도의 아마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 좀 그러신가 한데 예전에 기포가 네. 그렇게 그 품질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때 그렇죠. 기포 탓을 해보니까 위에 이제 다음날 올라가니까 균일이 엄청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균열요? 예. 물이 많이 가. 그죠. 보니까 여기 제가 검측 체크리스트 현장 보니까 네. 균열 보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균열 보수가 이제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균열이 많이 안 나는 모양이죠, 이게. 거의 없고요. 있는 것들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상부에는 좀 단열재가 되어 있는데 상부에 이제 그 균열 부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이제 균열 보수 지금 0.03mm 이하는 규정균열이 아니기 때문에 관통 균열일 때 이게 사실은 기포가 물성이 좀 있잖아요. 상부 쪽에서 그 양생 과정 중에 물이 떨어졌을 때 낙수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 부위가 좀 그 낙수 때문에 파이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정도만 단열 몰탈. 여기 보시면 이쪽에 단열 몰탈, 천장에 단열 몰탈 돼 있잖아요. 이건 똑같은 성능을 가진. 그 기포 보수를 단열 몰탈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단열 몰탈. 어차피 단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단열 효과니까요. 몰탈 갖고는 안 되고, 그 단열 몰탈, 요게 진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포를 타산한 이후에는 이제 다음 공정이 이제 방바닥 미장. 그죠? 네. 방바닥 미장 또 이거는 이제 검측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검측하시는지. 방바닥 미장은요? 기포 타산한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설비 쪽에서 난방 코일을 깔게끔 돼 있잖아요. 간격은 대부분 이제 230 간격으로 해서 간격은 20mm, 내경은 15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건축 쪽에서 이제 검측 승인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균열 방지예요. 잠깐 오시면 제가 이제 타설 완료 후에 부분에 이제 샘플로 갖다 놨는데 코너 모임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런 이게 균열 방지제인가요? 균열 방지. 옛날에는 뭐 메탈라스 그냥 깔고 뭐 했죠. 그냥 네, 그랬는 것 같아요. 요 부위마다 이렇게 다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주방 쪽에 하면 온수 분배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가 분배기죠, 네, 여기가. 분배기 쪽에 요 일정 부위만큼은 메스가 들어가 있죠. 메탈라스가. 이게 메탈라스도 네. 깔아가지고 하고. 여기는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균열이 하나도 없어요. 균열 없죠. 예. 네. 대단한데요. 그거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배합이 잘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배합이 우리가 1대3 배합. 그러니까 이 몰탈 강도가 있어요. 이 몰탈의 강도가 1대3으로 했을 때 20m가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 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인증 구조. 네, 인정. 이걸 땅에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몰탈 강도. 몰탈 강도. 이게 21 메가파스칼 이상. 네.
우리가 이제 네. 표준 시방서상에 네. 이게 몰탈 강도의 강도는 21A 이상이 나와야만 음. 여기에 이제 무거운 가구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어떤 나중에 생활하중을 여기다가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하가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어야만 그걸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21A가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건 1대3 배합 몰탈 B입니다. 배합비. 네, 그 다음에 타사를 완료 후에 이제 이게 균열이 없잖아요. 살수, 수분. 그렇죠. 네. 계속 살순해가지고 해줘야지 이제 균열이 안 생긴다, 그죠? 네, 7일 정도, 한 7일 정도를 수분을 계속 공급해주면, 어쨌든, 이, 양생하는 과정에서 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목마르면 어떡합니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나도 양생을 할 때는. 그래서 창문도 다 닫아야 되고. 다 닫고. 네, 건조. 바람에 대해서 표면 건조가 생기지 않게끔 다 유리 시공하고, 엘리베이터 쪽에 아니면 이런 다 차단막을 해서 밀폐를 시키는 거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바닥에서 모든 하자는 이 바닥 이 균열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균열이 없는데 여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 마루를 시공하게 돼 있는데 아마 한 5개월 정도 되면 아마 일부 빠른 동은 먼저 가겠지만 이제 그때 정도까지 양생을 시켰을 때 아마 균열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때는 다시 균열 보수제를 써서 그 표면 처리 정도만 하는 균열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마른널 시공할 때 먼저 선시공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른널을 시공하면 이 지금 사회적으로 그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네. 모든 공정에서 현장에서 36개 공정, 더 많은 공정이 있겠지만 살면서 제일 하자가 많이 나오는 데가 요 바닥에 대한 요런 예.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공정이 바로 바닥 공정입니다. 일단 이 바닥 공정별로 와서 저희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 사진으로 그냥 보시고. 그렇죠. 사진으로 대체하시고. 하시면 이제 우리 그 바닥 공사 검색 방법에 대해서 우리 김양승 단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업 어떻게 한다고요? 양심껏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소신껏. 수평 때 한번 대봐요. 줄눈 사이에다가 한번 줄눈과 줄눈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저쪽 안에다가
아니 저기 사이 아니, 줄눈 사이 중간에 오케이 좀 더 가봐요 오른쪽으로 아니 왼 오른쪽으로 오케이 가운데 오게 방울이